(1985년 8월 3일) 밤 11시 47분 서해 NLL 북방 해역이었습니다. 25살 UDT 대원 한미라는 수심 12m 바닷속에 잠긴 채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5m 위에 북한 경비정이 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수면을 훑고 있었어요. 미라의 입에서 기포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병사가 뭔가를 발견한 듯 쌍안경을 들었어요. 미라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1분. 폐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분.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3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4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대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올라가자는 신호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5분째 그녀는 의식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정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15년 전 이 바다에서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저 경비정에 실려서요. 1970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인천 연평도 선창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10살 한미라는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철수는 45살로 20년째 이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어요. 오늘도 조기잡이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 자락을 붙잡았어요.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오늘은 해지기 전에 올게. 저녁에 미역국 끓여 놓으라고 엄마한테 전해.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창가에는 어선 5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배는 청해오라는 이름이 붙은 7톤짜리 작은 배였습니다. 함께 타는 선원은 3명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배에 올라탔어요. 미라는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배를 미라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미라는 엄마와 함께 다시 부두에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신의 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신의 배도 들어왔어요. 박신의 배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청해오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라는 바다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미라의 어깨를 잡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부두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다른 어선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청해오만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8시가 됐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오늘 조업구역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남쪽에서 작업했는데 청해오는 좀 더 북쪽으로 갔거든요. NLL 가까운 데로요. 미라는 NLL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해경이 부두에 도착했어요. 해경 대원 3명이 내렸습니다. 엄마가 달려갔어요. 우리 남편 청해오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해경 대원이 수첩을 펼쳤어요. 청해오요. 오후 3시경 북방안개선 근처에서 마지막 무전교신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말했습니다. 그 후에요. 엄마가 물었어요. 해경 대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근 어선에서 목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청해오 쪽으로 접근하는 걸 봤다고요.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경 대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수색 중입니다.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엄마가 주저앉는 걸 붙잡았어요.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버거웠습니다. 엄마가 부두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미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엄마를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6월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해경배가 바다를 수색했어요. 하지만 청해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해오를 포함한 어선 3척이 북한에 납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원 총 11명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언제 돌아와요? 관계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6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납북 어민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미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버스로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청와대 앞 광장에 2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납북 어민을 돌려보내라.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미라도 작은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를 찾아주세요. 경찰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청와대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최선이 뭐예요? 일주일째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우리 남편들 언제 돌아오는데요? 담당자는 답하지 못했어요. 북한과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엄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매일 밤 울어요. 아빠 언제 와 하면서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우리 남편들 구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만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어민 납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란의 집은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수입이 끊겼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학교가 끝나면 엄마 일터로 갔어요. 식당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엄마 일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970년 12월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일 납북된 어민 11명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라는 그날 밤 혼자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아빠를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찾으러 가야 한다고요. 10살 아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라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영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미라는 대답했어요. 아빠 찾으러 가려면 강해져야 해요. 1973년 3월이었습니다. 13살이 된 한미라는 연평도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미라를 불렀습니다. 한미라, 너 수영 잘하더라. 시합 나가볼래? 선생님이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가고 싶어요. 3년 전부터 혼자 수영 연습을 해왔어요. 바다에서 매일 1시간씩 헤엄쳤습니다.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걱정했습니다. 추운데 왜 그러니? 감기 걸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4월에 인천시 중학생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라는 자유형 200m에 출전했어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하나씩 제쳤어요.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2등보다 5초나 빨랐어요.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관중석에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어요. 미라는 메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라는 혼잣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메달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해군 특수부대 UDT 창설. 1955년 기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였어요. 미라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다에서 작전하는 부대, 수중 침투 전문, 최정예 부대. 미라는 생각했어요. 저기 들어가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1978년 4월이었습니다. 18살 미라는 인천여자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수영 말고도 육상을 시작했어요.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어요. 방과 후에는 수영장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미라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 상한다. 미라는 괜찮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운동에 매달리는 거니? 올림픽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5월에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수영 자유형 400m에 출전했어요. 예선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준결승도 1등이었어요. 결승전이었습니다. 8명의 선수가 출발대에 섰어요. 신호가 울렸습니다. 미라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100m, 200m, 300m. 미라는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100m였어요. 옆 레인 선수가 따라붙었습니다. 미라는 속도를 올렸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승선을 터치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1등이었어요. 대회 신기록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영 잘하네요. 혹시 국가대표 생각 없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군대 갈 거예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요. 여자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군이요. UDT에 가고 싶어요. 1982년 2월이었습니다. 22살 미라는 해군에 입대했어요. 여군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과했어요. 면접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해군에 지원했습니까? 미라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싶어서요.
면접관이 서류를 봤어요. 수영 전국체전 금메달, 육상 장거리 시도 기록 보유자. 체력은 확실히 좋네요. 하지만 여군은 대부분 행정이나 통신 쪽인데 괜찮겠어요?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로 입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2일이었습니다. 미라는 짐을 챙겨 진해로 향했어요. 엄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편지 자주 써. 엄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라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 꼭 찾아올게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미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다녀와.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넓었어요. 여군 생활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같은 방에 5명의 여군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에요. 미라는 인사를 받았어요. 한미라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 희망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특수부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라를 쳐다봤어요. 특수부대요. 여자가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UDT에 가고 싶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자는 받지도 않아요. 지영이 말했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8월이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났어요. 미라는 통신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무전기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무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미라는 답답했어요. 퇴근 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했습니다. 혼자 수영장에서 헤엄쳤어요. 육상 트랙을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한 남자 장교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계급장은 소령이었어요. 한미라 하사 맞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UDT 출신 이강훈 소령이에요.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특수부대 가고 싶다고요. 미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령이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체력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왜 UDT에 가려는 거죠? 여자가 갈 수 있는 부대도 아닌데.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적인 이유? 뭔지는 안 물을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UDT에 못 들어가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령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방법이 있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UDT 훈련병을 뽑아요. 당신이 거기 지원해서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으면 돼요. 통과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소령이 웃었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요. 대신 훈련은 정말 지옥이에요. 남자들도 70%가 탈락합니다. 각오해야 해요.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소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내년 2월에 봅시다. 미라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1983년 1월이었습니다. UDT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강훈 소령의 추천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2주 후 면접 통지서가 왔어요. 2월 1일 진해 UDT 훈련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습니다. 수영장에서 2시간씩 헤엄쳤어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를 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UDT 훈련소 면접실 앞에 섰어요. 긴장됐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대령이었어요. 한미라 하사. 면접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강훈 소령 추천을 받았네요. 수영 전국체전 금메달. 체력 기록도 우수하고. 미라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UDT에 지원했습니까? 미라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바다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UDT 훈련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여자가 없었고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각오됐습니까? 미라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됐습니다. 면접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2월 18일에 훈련 시작이에요. 그때 봅시다. 미라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983년 2월 18일 금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진해 UDT 훈련소 집합장에 31명의 훈련병이 모였어요. 30명은 남자였고 1명만 여자였습니다. 한미라였어요. 남자들이 미라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하루도 못 버티겠는걸? 미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관이 나타났어요. 이강훈 소령이었습니다. 훈련병들 앞에 섰어요. 나는 이강훈 소령이다. 앞으로 8주간 너희를 담당한다. 교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옥이다. 70%는 탈락한다. 각오 안 된 놈은 지금 나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관이 미라를 봤습니다. 한미라 훈련병. 교관이 불렀어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교관이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다. 남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 특혜는 없다. 알겠나? 미라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교관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첫 훈련은 10km 구보였어요. 완전 군장을 메고 뛰는 거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어요. 31명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중간쯤 위치를 유지했어요. 5km 지점에서 3명이 쓰러졌습니다. 7km에서 2명이 더 포기. 미라는 계속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km를 완주했습니다. 31명 중 26명이 남았어요. 2월 20일 일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지옥주가 시작됐어요. 영하 5도 바닷물에 72시간 동안 들어가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렸어요. 교관이 해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호각을 불러라. 그 순간 탈락이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명이 호각을 불었어요. 못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안으로 올라갔어요. 12시간째였습니다. 3명이 더 포기했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어요. 18시간째 밤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미라는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 훈련병이 말했어요. 한미라 괜찮아.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24시간째 새벽이 밝았습니다. 5명이 더 탈락했어요. 26명 중 17명만 남았습니다. 미라도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48시간째였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미라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관이 소리쳤어요. 한미라 상태 확인.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미라를 확인했어요. 체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교관이 물었어요. 한미라 계속할 수 있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72시간이 됐습니다. 교관이 호각을 불었어요. 종료. 나와라. 17명 중 1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미라도 그 중 하나였어요.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암초 돌파 훈련이었어요. 거제도 해안 암초지대를 통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셌어요. 12명의 훈련병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암초 사이를 헤엄쳐 나아갔어요. 파도가 몸을 때렸습니다. 암초에 부딪혀 팔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흘렀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갑자기 발이 암초에 끼었어요. 미라가 발을 빼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5초 후 파도가 빠졌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다시 파도가 왔습니다. 이번엔 7초였어요. 물이 빠졌습니다. 교관이 20엠 앞에서 소리쳤어요. 움직이지 마.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박힌다. 미라는 멈췄습니다. 파도가 계속 왔어요. 10초, 12초, 15초. 점점 길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훈련병이 다가왔어요. 미라의 발을 잡았습니다. 힘껏 당겼어요. 미라는 이를 악물고 발을 비틀었습니다. 뚝 소리가 났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빠졌어요. 훈련병이 미라를 끌고 헤엄쳤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어요.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발목 골절입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미라는 일어서려 했어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2주 치료 후 복귀해라. 미라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라가 훈련소로 돌아왔어요. 발목은 아직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12명 중 9명이 남아 있었어요. 3명이 미라가 없는 사이 탈락했습니다. 교관이 미라를 봤어요. 복귀했나?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복귀했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이번 주가 최종 평가다. 5km 해상 침투 훈련이야. 통과하면 수료다. 4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9명의 훈련병이 배에 올랐어요. 목표 지점까지 5km를 헤엄쳐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훈련병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미라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다였어요. 수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1km를 헤엄쳤어요. 발목이 아팠습니다. 2km 지점이었어요. 한 훈련병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3km에서 그 훈련병이 멈췄어요.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미라가 돌아갔어요. 훈련병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가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훈련병을 끌고 헤엄쳤어요. 4km 지점이었습니다. 미라의 발목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km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9명 모두 통과했습니다. 해안에서 교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8주 훈련이 끝났어요. 9명이 UDT 대원이 됐습니다. 그중 1명이 여자였어요. 1985년 7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한미라는 UDT 작전실에 앉아 있었어요. 2년 전 훈련을 마치고 정식 대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중사 계급이었어요. 그동안 5번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해안 경계 임무였어요. 아직 북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훈 소령이 미라를 불렀어요. 한미라 중사작전실로 와라. 미라는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령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라. 미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북한 납북 어민 명단이었어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총 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렸어요. 명단을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한철수,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령이 말했어요. 국정원 쪽에서 정보가 들어왔어. 납북 어민 일부가 북한 신포지역 어업기지에 억류돼 있다고. 미라가 물었습니다. 생존해 있다는 건가요?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미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식 작전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외교적 문제 때문에. 미라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소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공식이야. 우리끼리 가는 거지. 미라가 소령을 바라봤어요. 소령이 말했습니다. 나도 15년 전 동료가 북한에 억류돼 있어. 한번 가보려고 해. 너도 같이 갈래?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밤 10시였습니다. 미라는 이강훈 소령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신포까지는 직선거리 200km였습니다. 소형 침투정으로 NLL을 넘어야 했어요. 북한 경비정을 피해 해안에 상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정찰만 하고 돌아오는 작전이었어요. 소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신포어업기지야. 경비는 느슨한 편이야. 미라가 물었어요. 억류된 어민들 위치는 확인됐나요?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아. 하지만 기지 내 수용시설이 있다고 해. 미라는 지도를 뚫어져라 봤어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8월 3일 출발이야. 둘이서만 가는 거야. 공식 작전이 아니니까 지원도 없어. 각오해야 해. 미라가 대답했어요. 각오됐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진해 비공식 부두에 소형 침투정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라와 소령이 장비를 실었습니다. 잠수복, 산소통, 무전기, 권총이었어요. 소령이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 바다로 나아갔어요. 8월 3일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침투정이 NLL 근처에 도착했어요. 소령이 엔진을 끄고 노를 저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미라도 노를 잡았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전진했어요. 11시 45분 NLL을 넘었습니다. 이제 북한 해역이었어요. 미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소령이 속삭였어요. 여기서부터 잠수한다. 둘은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산소통을 맸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 12m로 잠수했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침반만 보고 전진했습니다. 30분을 헤엄쳤어요. 소령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라도 멈췄어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수면 위로 불빛이 보였어요. 배였습니다.
소령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북한 경비정이야. 움직이지 마. 미라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숨소리도 줄였어요. 경비정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탐조등이 수면을 훑었어요. 미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어요. 미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분째였어요. 폐가 타들어갔습니다. 소령이 미라를 봤어요. 괜찮냐는 신호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분째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분째 손발 감각이 사라졌어요. 5분째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경비정 엔진이 다시 켜졌어요. 배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8월 3일 밤 11시 55분이었습니다. 경비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라는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소령도 올라왔습니다. 괜찮나? 소령이 물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잠수했어요. 해안까지 2km를 더 헤엄쳤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8월 4일 일요일 새벽 12시 20분 해안이 보였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상륙했어요. 바위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300엠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심포어업 기지였습니다. 소령이 쌍안경을 꺼냈어요. 기지를 관찰했습니다. 경비병 3명이 보여. 건물은 5동이야. 소령이 속삭였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수용시설은요? 소령이 가리켰어요. 저 끝 건물. 창문에 철창이 보여. 미라는 그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저기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새벽 4시까지 기다리자. 경비 교대 시간이야. 둘은 바위 뒤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경비병들이 움직였습니다. 교대조가 왔어요. 인수인계하는 사이 5분간 경비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소령이 말했습니다. 둘은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수용시설 건물로 접근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여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미라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구석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백발의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8월 4일 일요일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미라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15년 만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령이 미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소령이 속삭였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문은 저쪽이야. 자물쇠가 있어. 둘은 건물 옆으로 돌아갔어요.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소령이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멈췄어요.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여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어요. 미라는 아버지가 누운 곳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55살이었지만 70살처럼 보였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미라를 봤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라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인가?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라를 안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미라도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소령이 속삭였어요. 시간 없어. 빨리 나가야 해. 미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혼자만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모두 납북된 어민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 기다려. 나만 갈 수는 없어.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미라야. 아버지는 괜찮아. 너만 무사히 돌아가라.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없이 못 가요. 소령이 말했습니다. 한미라 중사. 지금 결정해야 해. 5분 후면 경비병이 순찰 온다. 미라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탈출이다. 모두 일어나. 남자들이 깨어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건물 밖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어요. 경비병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령이 미라를 잡아 끌었어요. 지금 가야 해. 미라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라, 미라야. 미라는 끌려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미라와 소령은 어둠 속을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병들이 쫓아왔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어요. 나무에 맞아 튀었습니다. 소령이 소리쳤어요. 지그재그로 뛰어. 둘은 좌우로 움직이며 달렸습니다. 해안이 베개 마피였어요.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미라의 어깨를 총알이 스쳤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0m 더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둘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튕겼어요. 수심 10m로 잠수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보트 소리가 들렸어요. 소령이 앞장서서 헤엄쳤습니다. 미라도 따라갔어요.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바닷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아팠어요. 30분을 헤엄쳤습니다. NLL이 가까워졌어요. 뒤에서 추격 보트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소령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헤어져서 가자.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요. 소령이 다시 신호했어요. 너는 먼저 가. 내가 시간을 번다. 소령은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갔습니다. 추격 보트가 소령을 따라갔어요. 미라는 남쪽으로 계속 헤엄쳤습니다. 1시간을 더 갔어요. 새벽 5시 30분 NLL을 넘었습니다. 한국 해역이었어요. 미라는 힘이 빠져 떠올랐습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한국 해경 배가 보였어요. 8월 4일 일요일 오전 8시였습니다. 미라는 진해 해군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지만 가벼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회복됩니다. 이강훈 소령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북한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미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령이 자신을 살린 거였어요. 아버지도 만났지만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해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한미라 중사. 대령이 불렀어요. 미라는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대령이 손을 저었어요. 누워 있어. 대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강훈 소령의 일 들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 일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공식 작전이었지만 너는 잘했어. 용감했어.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못 모셔왔어요. 소령님도 잃었고요.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15년 만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확인했어. 그리고 살아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령이 일어섰어요. 푹 쉬어. 그리고 한 달 후 복귀해. 대령이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저 북쪽 어딘가에 계셨어요.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겠다고. 다음엔 꼭 모시고 오겠다고.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64살이 된 한미라는 제주도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손녀 지우가 옆에 앉았어요. 15살이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계속 보고 계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손녀를 봤어요. 그래, 바다가 좋아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해군이셨죠? 어떤 일 하셨어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람을 찾는 일. 지우가 물었습니다. 찾으셨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미라는 웃었어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다 너머를 봤어요. 아버지는 1992년에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만났고 살아계신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가죠. 64살 한미라 할머니는 40년간 제주에서 해녀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 UDT 대원이었다는 것을, 5분간 숨을 참으며 북한 경비정을 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15년을 준비해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딸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훈장도 명예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공식 작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만났고 살아계신 걸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킨 분, 가족을 찾아 목숨 건 분, 동료를 위해 희생한 분들, 모두 영웅이었어요. 세상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